오늘 사동하고 피동, 그러니까 문법 요소는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사동하고 피동을 할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사동, 피동이 여태까지 배웠어. 배웠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싫고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 한번 사동과 피동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내가 깊이 있게 수업을 잘 못했어. 그러면 한 번 더 촬영을 할 거고 오늘 만약에 촬영이 다 끝나면 뭐 더 할 일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수업 시간 더 깊이 있게 해줄 수도 있고 왜냐면 사동하고 피동하고 기본적인 개념 잡기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고3 때 나오는 아니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조금은 깊이 있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면 만약에 두 번째 촬영은 없고 아니면 두 번째 왜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험 대비라서 아니면 촬영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급히 있는 거를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부교재 너네 요거 선생님 만든 부교재 받았죠? 부교재 맨 앞에 흑백으로 된 거 62쪽에 사동 표현부터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62쪽에 사동부터 나가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사동하고 반대 개념을 우리가 주동이라고 해. 그럼 주동이 뭐고 사동이 뭔지 한번 해볼게요. 주동은 말 그대로 주어가 동작하는 게 주동이야. 주어가 동작하는 거. 아주 간단히.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움직이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밥을 먹는다. 누가 먹는 거야? 아이가 밥을 먹겠죠? 그게 주어가 움직이는 거, 주동. 그 다음에 사동이라는 건 우리가 뭐 사역동사도 있잖아. 이게 무슨 사자야? 시킬 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주체 주어가 어떤 대상에게 무언가를 시킨다. 시킨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너네가 사동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에서는 시킨다의 의미가 명확히 안 드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선생님이 쉽게 따지는 예는 알려줄게요. 어쨌든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무언가를 하게끔 만드는 거. 하게끔 만드는 거. 하게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무언가를 시킨다.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이렇게 주어가 다른 대상에 무언가를 시킨다. 그러니까 대상이 주어도 있고 어떤 대상도 두 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사동 표현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두시고 자 우선은 우리 62쪽에 개념 잡혀있죠? 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동 표현,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예문이 적혀있죠. 우리는 예문부터 보지 않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걸 할 건데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영어 시간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서술어가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가 많이 되잖아. 그 중에 목적어가 필요로 한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게? 영어 시간에도 배우잖아. 자동사 말고 하나 더 있잖아. 그렇지. 타동사가 있어.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자동사로 서술어를 만드네. 그 다음에 타동사로 서술어를 만드네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어른이 먹는다. 요거랑 아까 방금 예를 들었던 아이가 밥을 먹는다. 요 두 개로 해볼게요. 자 봐봐. 이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 이 녹는다라는 친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죠. 그지?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 그 다음에 먹는다. 즉 먹다라는 친구는 이렇게 항상 무엇을 먹는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과 목적어가 있는 문장은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달라.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해볼게. 항상 봐. 얘는 주동문이야. 사동문을 우선은 만드는 방법에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주어를 삽입하면 돼요. 새로운 주어를 늘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내가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 볼게. 햇빛이 그 다음에 주어는 이렇게 내려오고 서술어도 이렇게 내려올 건데 살짝 바뀌겠지. 햇빛이 얼음을 자 녹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동문이 되거든요. 그럼 달라진 점을 한번 볼게. 자, 내가 뭘 만들었어? 새로운 주어를 하나 만들었고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주어가 사동문에서 뭘로 바뀌었어? 목적으로 바뀌었지. 그지? 그 다음에 원래는 녹다잖아. 녹다인데 이 느는 현재를 만들어주는 현재 시제선 어마럼이거든요. 우리 앞에 선생님 촬영한 거에 나와. 근데 녹다에다가 나는 뭘 붙였어? 이를 넣었고 현재를 만들어주는 선 어마럼이는 니은을 넣은 거지. 그럼 달라진 점은 이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가 들어갔어. 됐죠? 그 다음에 쌤이 요거 만드는 방법 구체적으로 여기다 쓸 거야. 그 다음 얘도 한번 사동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얘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예요. 한번 새로운 주어를 늘 집어넣어야 돼. 또 여기도 새로운 주어를 내가 만들 거야. 이번에 새로운 주어는 엄마가로 만들어 볼게요. 촥. 그 다음에 얘도 촥.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자. 엄마가 내가 한번 넣어볼 테 여기 넣어볼 테니까 여기 해봐. 엄마가 아이에게 얘가 뭐가 되겠니? 엄마가 아이에게 그대로 내려오면 될 것 같죠? 아이에게 밥을 그럼 뒤에 서술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되지 자동. 요까지만 해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 주동문 같은 경우는 목적어 그대로 그냥 목적어로 똑같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만들어주면 되냐면 주어를 부사어로 만들어주고 에게가 붙으면 부사어죠? 부사어로 만들어주고 얘는 다시 한번 이가 들어갔고요. 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만들어주는 는이 그냥 여기다 니은으로 들어갈 뿐이지. 달라진 점은 얘야. 그럼 별거 없지.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거고 원래 목적어가 있는 문장 같은 경우 목적어는 목적으로 내려오면 돼. 대신에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 이렇게 문장 성분이 살짝 바뀌는 거 이외에 뭐가 달라졌냐면 이런 게 껴들어갔지. 이게 뭐냐면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 사동을 만드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동 전미사를 집어넣으면 돼. 사동 전미사를 집어넣으면 돼. 사동 전미사 개수가 조금 많거든요. 자 하나하나 쭉 써볼게요. 이, 히, 리, 기, 구, 추를 집어넣으면 돼. 어디에다가? 서술어에다가. 그래서 먹다에다 이를 집어넣어서 먹이다 이렇게. 잡다에다 히를 집으면 잡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이히리기는 이따 하겠지만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봐라 예를 들면 먹다에 이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가 사동도 만들고 피동도 만들다며. 그러면 형태가 먹이다 하면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거 구분하는 법은 이따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해야 돼. 아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용어를 붙여줄 거야. 뭘 붙여줄 거냐면 보조용어 붙이기. 그래서 뭐뭐 개하다 요렇게 붙여줄 거야. 뭐뭐 개하다. 요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사동문 만드는 방법에서 우리 사동전미사 붙이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개하다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붙이는 건데 이름이 조금 어렵게 한번 붙여볼게요. 이 사동전미사를 붙여서 사동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전에 단어를 만들 때 전미사를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걸 파생어라고 해? 합성어라고 해? 중학교 때? 접사 붙여가지고 단어 만드는 거 기억나? 파생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접사를 붙여서 사동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파생적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여기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그래서 길이가 길게 늘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단역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도 길게 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접사를 붙여서 만든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 단역 사동문. 길이가 짧아서 짧을 단자를 써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문장이 뭐뭐게 하다. 예를 들면 밥을 먹게 하다 하면 길이가 좀 길어지죠. 문장의 길이가. 그래서 문장이라는 뜻의 통사 문장이라고 하죠.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길이가 좀 길어져서 장형, 길 장자를 써서 장형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요. 됐죠? 별거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 세 번째 이 시키다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선생님마다 설명을 좀 달리 해. 예를 들면 뭐뭐 시키다 라고 해서 앞에 있지. 앞에다 명사 단어 조금 한자로 된 명사 단어를 붙여서 바로 시키다를 붙여 단어를 만들면 뭐 접수시키다, 발전시키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어디다 붙이냐면 이렇게 시키다를 접사로 봐서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해. 이걸 접사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심부름을 시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다를 사용하면 이걸 또 통사적 사동문이라고도 하고 이 시키다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휘적 사동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가야 돼. 이 시키다를 어휘적 사동문으로 필기를 했다. 그럼 어휘적 사동문으로 가시면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휘 자체가 사동의 표현이 있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근데 만약에 앞에다가 단어 명사 뒤에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어떤 단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접수시키다, 발전시키다 처럼 단어를 만들었다. 그럼 얘를 접사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파생적 사동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사를 이리리 우구추에다가 뭐뭐 시키다 까지 필기해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 어휘적 사동문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면 파생적 사동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사동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이리리 우구추라든가 아니면 뭐뭐 시키다라는 접사를 만들어서 사동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갖다가 보조용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뭐게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뭐뭐게 하나를 붙여서 통사적 사동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이렇게 엄밀히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학교 선생님 필기한 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라. 얘가 분명히 주동문일 때는 주어 하나만 있었죠. 그지? 그러니까 높다라는 단어는 꼭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단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이거 깊이 있게 나온 이 얘기까지. 얘는 짧은 문장을 만들면 이거잖아. 아이스크림이 녹다. 주어 하나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한자리 서술어라고 하는데 항상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자릿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뭐가 늘어나?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너무 편하죠. 이거 나온 적 있었어요. 이거 외워두면 돼. 자,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꾸면 서술의 자릿수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새로운 주어를 삽입함으로써 이 주어가 벌써 하나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얘네 성분들은 다른 걸로 바뀌니까 자릿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자, 녹이다 라고 사동의 서술어로 만들 경우에 사동사로 만들 경우에 주어랑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하죠. 얘 원래 하나가 필요로 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먹다라는 단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인데 얘를 사동사로 만들었어. 먹이다로. 그러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세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씩 꼭 자릿수가 늘어납니다. 혹시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저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우선은 기본 개념이 이렇고요. 자, 그럼 교재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얹힐 거 얹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63쪽 보세요. 자, 63쪽에 보시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 3번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 그래서 옆에 파생적 사동문의
중의성이라는 표현 있죠. 아, 이거 중요하죠. 별 표시하시고. 자, 무슨 얘기냐? 자, 파생적 사동문은 뭐를 갖는다? 중의성을 갖는다. 중의성이 뭐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중의성을 갖냐? 자, 그러면 사동문의 종류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사동문에는 직접 사동이라는 게 있고요. 간접 사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 사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직접 동작에 참여한다. 주어가 직접 동작에 참여가 되는 거고, 간접 사동 같은 경우는 시키기만 하는 거야. 주어가 직접 동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키기만. 무슨 얘기냐? 자, 얘 보자. 얘가 파생적 사동문으로 만든 얘니까 여기 전미사 이를 붙여서 만든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했죠? 얘가 중의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가 되게 많이 나와.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그럼 생각해보자. 이 아이가 나이가 한 2살쯤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우쭈쭈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직접 떠먹여주겠죠. 그치? 그럼 엄마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접 사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성지가 집에 왔어? 그래놓고 이제 엄마가 통화를 하고 계시네? 성지 엄마 왜 카페 안 와? 빨리 와. 우리 애들 다 모였어. 막 이러면서 빨리 와. 이랬더니 아유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방금 왔네. 우리 애 밥 좀 먹이고 나갈게. 이랬어. 그럼 성지 고등학생인데 막 아유 우리 성지 우쭈쭈 밥 먹이죠? 그냥 상만 차려놓고 성지야 밥 먹어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밥 먹어만 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간접사동이지. 그래서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직접 떠먹여주는 직접 사동의 의미와 밥 먹어 요렇게 하게끔만 하는 그치 간접사동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봐봐. 파생적 사동문은 이렇게 중의성이 있어. 근데 통사적 사동문 뭐뭐게 하다가 붙는 통사적 사동문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 간접사동으로 해석이 돼요. 간접사동으로만 해석이 돼요. 간접사동으로만. 이거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내가 먹게 하다라고 붙였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먹게 하다가 붙으면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했죠. 이거는 뭐야?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먹게끔 시키기만 한 거지 떠먹여주는 의미는 아니죠. 그지? 엄마가 성재에게 밥을 먹게 하다. 떠먹여준 건 아니지. 간접사동으로만 해석이 돼요. 외워야지. 이렇게 전미사를 붙이면 파생적 사동문인데 파생적 사동문은 이렇게 중의적으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둘 다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뭐뭐게 하다를 붙이는 간접 사동은 간접적으로만 간접 사동이래. 뭐뭐게 하다가 붙이는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되는구나. 되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63쪽 밑에 보시면 잘못된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지. 사동 표현 중에서 자, 잘못된 사동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다 할게. 잘못된 사동 표현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시키다라는 말을 되게 남용해요.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쓰지 말아야 될 상황에도 계속 쓰는 거 있잖아. 되게 이거 많이 남발을 하거든. 첫 번째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성지가 남자친구 없다? 근데 친구가 이런 거야. 성지야 너 남소 받을래? 그러면서 내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러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소개시켜줄게 이러면 되게 웃겨. 남자친구 소개해준다는 건 그 남자에게 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건 뭐냐? 시켜 들어간 자리에 하다를 한번 넣어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우면 이게 시켜는 남발한 거야. 잘못 쓴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소개하다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소개해 줄게 라고 해야지. 맞지?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예문은 뭐냐면 기계를 가동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계를 가동시키다. 근데 가동하다는 것 자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기계를 가동하다라고 해도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가동하다 이런 거.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칠판이 내가 너무 크게 적은 건가? 자, 두 번째는요. 좀 지우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 예문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길을 헤매이다. 나는 거기서 길을 헤맸어. 헤매이다라고 많이 사용했어. 근데 생각해보자. 길을 헤매이다라고 쓰면 왜 안 되냐면 길을 헤맨 건 누구지? 나지. 내가 헤맨 거지. 그러면 주어가 동작하는 건 주동이잖아. 그러면 헤매다에다가 이라는 사동정미사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길을 헤매다라고 해야지. 이걸 빼야지. 그래 안 그래? 내가 헤맨 거니까. 맞죠? 이런 거. 그래서 시키다 남용한 거라든가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주동 표현이나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잘못 집어넣었다든가 이런 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이 여기 되게 자세히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출국을 금지시키다. 시키다 들어가면 하다로 고쳐버렸죠? 출국 금지하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을 헤매다 내가 한 거. 그 다음에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옆에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소개해줄게. 자연스럽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는 별로 없는데 할 게 많지. 자, 또 하나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중사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중사동은 이거 뭐 이중사동이라는 표현 자체는 잘 안 써요. 왜? 이중사동은 뭔 얘기냐면 전미사를 두 개를 예를 들면 이희릭이 우구추에서 이하고 예를 들면 우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어. 그럼 이중사동이라고 하겠지. 그치? 전미사 원래 하나씩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썼어. 이렇게 이랑 우를 두 개를 썼어.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냐? 아니야. 우리 지금 우리말에는 이와 우가 같이 결합해서 쓰는 이중사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서에도 국어사전에도 이 우가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 이 우 이렇게. 자, 예를 들어줄게. 이거는 틀린 표현 아니야? 맞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를 택시를 태웠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예를 들면 타다에다가 택시를 타다에다가 내가 여기다 이 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자, 이 이자가 여기에 붙죠? 요렇게. 그럼 요거 없어지지? 그럼 택시를 태우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 우리 지금 부교재 없으니까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잔을 채우다라는 말 있지. 그러면 가득 차다 할 때 차다에다가 내가 또 여기다 이우 자 전미사 두 개를 썼어.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자가 앞에 붙어서 채우다 이렇게 되겠죠. 잔을 채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더 할까? 세 번째 우리가 보초를 세우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서다에다가 여기 이우를 집어넣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서 보초를 세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야. 우리가 아기를 재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자다에다가 이우를 집어넣어서 여기 앞에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재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중사동으로 즉 이렇게 전미사 두 개를 쓰는 거는 우리 문법상 하등 잘못된 게 없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택시를 태우다, 잔을 채우다, 보초를 세우다, 아기를 재우다 이런 표현을 외워두면 좋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우선은 쌤이 사동표현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잘못된 사동, 그 다음에 이중사동 얘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사동은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사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사동 전미사 이일이기 우구추를 붙이든가 아니면 뭐뭐 시키다도 전미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시키다를 붙이면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이렇게 뭐뭐 개하다를 붙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그럼
만든 방법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만들 때 원래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주동문과 목적어가 있는 주동문은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다. 약간은. 그래서 항상 공통점은 뭐냐? 새로운 주어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주어를 하나 넣어주시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 목적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주어를 목적어로 넣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어가 있는 타동문이니까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새로운 주어를 추가하고 주어가 부사어로 목적어는 목적어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딱히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만 보여준 거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새로운 주어를 이렇게 주는 순간 이렇게 자동으로 되잖아. 그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피동문 만드는 거 할 건데 똑같아. 요거 지우고 그냥 피동문 하면 비슷비슷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깨끗하게 또 지우고 또 합시다. 자 60쪽에 피동표현 들어갈 때요. 자 봅시다. 자 60쪽 피동과 반대되는 개념 적어볼게요. 능동입니다. 자 피동과 반대되는 개념이 능동이에요. 능동은 뭐냐면 자 거기 써있지만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는 것 간단히 줄인 거야. 원래는 주어가 제 힘으로 스스로 동작하는 것 이렇게 써있죠. 주어가 제 힘으로 스스로 동작하는 게 능동이고요. 자 피동은 뭐예요? 이 피자가 뭐야? 우리 피해자할 때 당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당하는 느낌, 주어가 당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주어가 당한다. 간단히 이렇게 할게요. 자, 능동은 주어가 제 힘으로 스스로 동작하는 거고 피동은 주어가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또 예문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문 뭐 있지? 자, 능동문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요게 자 능동문입니다. 얘를 갖다가 피동문으로 붙일 때는 쉬워요. 어떻게 붙이냐면 크로스로 붙이시면 돼요. 짠짠 짠짠 크로스로 붙이면 돼. 그래서 이 목적어를 주어로 넣을 거야. 그래서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뭐다? 이게 피동문입니다. 자,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잡았다의 at은 과거를 나타내는 그냥 선어말음이고 얘는 잡히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 he라는 전미사가 들어가서 피동문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봐라. 능동문에는 지금 목적어가 있지.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피동문은 99.9%가 목적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사동문과 피동문 구분법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든 건 똑같아요. 아까 전에 전미사를 붙여서 사동 만드는 거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문 만드는 거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또 피동문 만드는 방법 써볼게요. 피동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금처럼 뭘 해라? 피동전미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피동전미사를 붙이면 되는데 이 피동전미사가 자, 아까랑 반복되는 게 있죠. 이, 히, 리, 기. 얘가 반복이에요. 그죠? 이히리기. 사동하고 똑같죠? 이히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뭐 되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 뭐뭐 되다 또는 뭐뭐 당하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당하다는 또 어휘적 피동으로 보기도 하고 전미사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생이 만약에 당하다를 어휘적 피동으로 봤다 그럼 어휘적 피동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요 우리 부교재는 일반적인 것만 넣었기 때문에 어휘적 사동이나 어휘적 피동문이 없어요. 학교생이 해주시면 그건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나왔듯이 뭐를 붙이면 된대요? 통사적 피동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 붙여주는 거죠. 뭐뭐
어지다. 또는 게 되다. 얘를 붙이면 뭐가 된다? 통사적 피동문이 되죠. 이름을 또 써볼게. 다시 이렇게 전미사를 쓰는 피동문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까도 똑같이 파생적 피동문, 같은 말 단형 피동문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문장이 길어지게 되니까 얘는 통사적 피동문, 장형 피동문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 이히리기와 이히리기 뭐뭐 되다. 그 다음에 뭐뭐 어지다, 뭐뭐 게 되다. 뭐뭐 되다랑 뭐뭐 게 되다는 달라? 뭐뭐 되다. 예를 들면 뭐뭐 되다를 붙이면 바로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면 이거는 파생적 피동문이고 뭐뭐 게 되다라고 하면 이건 통사적 피동문. 다르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옆에 보시면 피동문에 또 이제 잘못된 피동이라고 해서 이중 피동이 61쪽에 나왔죠. 자, 피동문, 잘못된 피동문 한번 써볼까? 자, 잘못된 피동문이 뭘 얘기하냐? 이거는 이중 피동을 얘기합니다. 이중 피동.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이중 사동은 잘못된 게 아니죠. 원래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피동문은 이중 피동 잘못된 거야. 알겠죠?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거기 예문 다 나오지만 한번 써볼게요. 책이 읽혀지다. 믿겨지다. 잊혀지다. 풀려지다. 뭐 요 정도만 해도 느낌 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아,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해야지. 되어지다. 자주 나오는 거. 해볼게.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히리기 이 단어와 뭐뭐어지다를 되게 많이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 쓴다든가 아니면 되다랑 어지다를 섞어 쓴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얘는 안 돼. 사동은 되는데 얘는 잘못된 거. 그래서 얘 볼게. 얘를 보면 두 가지가 뭐야? 일, 히, 어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도 있고 어지다도 있잖아. 잘못됐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빼줘야 돼. 그래서 책이 잘 읽힌다 라고 해. 이렇게 어지를 빼든가. 그 다음에 믿기 어지다잖아. 그럼 기 어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너네가 빼시면 돼요. 그래서 난 그 사실이 믿긴다 아니면 믿어진다 이렇게.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거 잊혀지다도 뭐야? 히 어지다지.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야지. 잊힌다 뭐 이러던가. 이것도 풀리어지다. 그러니까 나 이 문제가 잘 풀린다 라고 해야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다도 잘못됐지. 일이 참 잘 되어진다 라고 하면 안 돼. 일이 참 잘 된다 라고 해야죠. 이렇게 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이중 피동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진짜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자, 생긴 건 이중 피동처럼 생겼어. 근데 이중 피동이 아닌 게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겁나 중요해. 생긴 건 이중 피동인데 이중 피동이 아닌 경우에 볼게. 이중 피동이 아니다. 엄청 중요하다. 자, 뭐냐?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한번 써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밝혀지다. 랑 벗겨지다. 요 두 가지만 하고. 자, 이중 피동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 밝혀지다잖아요. 그 다음 얘 벗겨지다잖아요. 휘랑 어지다, 기랑 어지다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두 개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얘네는 왜 이중피동이 아니냐면 자, 여기다가 선생님 좀 한번 위에다 올려볼게요. 원래 이 밝혀지다 원래 원 근본 단어가 뭐냐? 뿌리 단어는 박다입니다. 맞죠? 박다예요. 박다에다가 내가 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밝히다입니다. 자, 그러면
밝히다로 짧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성지가 아무거나 만들어봐. 얘를 서술어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밝히다. 뭐를 밝히다? 주변을 밝히다. 괜찮네요. 불을 밝히다. 뭐 되죠? 그러면 봐봐. 이 단어는 꼭 뭐가 필요해? 주변을, 불을, 이거 뭐라고 해? 을을 들어간 거? 그렇지. 목적어야. 그러니까 이 밝히다라는 단어는 앞에 반드시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단어지. 쌤 근데 그랬잖아. 피동은 목적어 99.9999가 없어요. 사동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희는요. 사동정미사 희인 거야. 이 희는 사동정미사 희인 거야. 피동계 아니야. 이해갔지? 피동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우선은 사동사야. 그리고 나서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 뭐만 붙인 거야? 어지다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 붙였다는 거지. 희는 피동계 아니었던 거야. 사동거였던 거지. 목적어 있고 밝히다는 얘가 사동사야. 알겠죠? 사동 표현. 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똑같아. 원래 원 단어가 벗다예요. 그러다가 벗겨지다 원 단어가 벗다지. 그러면 그 다음에 벗기다야. 근데 벗기다도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옷을 벗기다 좀 이상하네요. 옷을 벗기다. 어쨌든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럼 얘도 뭐야? 사동거야. 그치? 얘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사동정미사인 거죠. 그래서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 하나를 쓴 거지. 이해갔죠? 그래서 누명이 벗겨지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누명이 벗다 이상해요. 그치? 누명을 벗기다 이러면 사동정미사. 그 다음에 어지다를 집어서 피동을 하는 거야. 누명이 벗겨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처럼 생겼으나 이중피동이 아닌 경우 밝혀지다, 벗겨지다 해서 원 단어에 뭐가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목적어가 필요로 하면 걔는 사동거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들어놓고 선생님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돌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피동 중에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으로 만들거나 피동문을 능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바꿀 수 있잖아 원래.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피동문을요 원래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경우가 모의고사 고3 문제에 되게 은근 몇 번 기출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1학년이건 2학년이건 시험 문제에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게 시험에 또 잘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돼.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제목입니다.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그래서 요 예문을 더 자세히 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다시 바꾸려면 그 주어가 능동적인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어여야 돼요. 근데 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능동문을 못 써요. 못 만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자, 얘 기본형이 걸다지. 걸다에 걸리었다. 리를 집어넣지. 이히리기에 리를 집어넣어서 피동을 만들고 이거 피동문이야? 피동문인데 지금 얘를 갖다가 나는 능동문으로 고치고 싶어. 능동문으로 고치고 싶어? 근데 능동문으로 고치려면 자, 항상 주어는 목적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사어는 주어로 고치면 되는 거 알지? 그럼 고쳐볼게요. 크로스로 고치면 되는데 그러면 감기가 철수를 그 다음에 이 리라는 전미사를 빼야 되겠죠? 걸었다? 어때요? 이런 거 말 돼 안 돼?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 이상하지? 왜냐면 감기라는 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
능동문을 바꿀 수가 없어. 능동문이 안 돼. 예를 들어 다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예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 여기다 예문 조금 써볼게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 예를 들면 뭐 일이 꼬였다 이런 것도요. 일이 꼬였다. 일이 꼬였다? 선생님 여기는 부사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마. 주어는 뭘로 넣으면 돼? 주어는 목적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 주어를 목적으로 놔. 만약에 선생님 이런 것도 어렵다 그러면 봐. 이거 꼬이었다지. 그러면 이라는 전미사 빼면 돼. 그럼 꼬았다지. 꼬았다라고 이제 꼬았다를 서술어로 놓고 문장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를 꼬았다. 이게 능동문제. 이를 꼬았다. 응? 그럼 이를 내가 잘못되도록 뭐 하나님이 이를 꼬았나? 좀 이상하죠? 안 돼. 못 만드는 거야. 피동문을 지금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거지. 누가 이를 꼬아? 이상하죠? 이런 식. 또는 자연현상이 많다고 저 세 번째 여기다 써볼게요. 사과가 사과나무에 열렸다. 이런 거 있잖아. 자연현상이 맞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해가 중천에 떴다라든가. 알겠죠? 해가 중천에 걸렸다. 해가 걸렸다. 이런 표현 쓰죠. 해가 걸렸다. 떴다가 아니라 걸렸다. 해가 중천에 걸렸다. 아, 좀 이상한데? 예전 예문 나온 건데? 해가 중천에 걸렸다. 좀 이상하지? 해가 중천에 걸렸다? 여기서 찾아볼게요. 왜 갑자기 매번 하는 건데? 이거 말고, 사과하자. 사과가 나무에 열렸다. 이걸로 해봅시다.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리였다. 리가 들어간 뭐예요? 피동문이에요. 얘를 능동문으로 붙이면 이거죠. 열었다가 되겠죠. 열었다. 그럼 봐봐. 크로스로 해볼게.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었다. 말이 돼?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었다.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사과를 뭐 이렇게 열렸나?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뭐가 안 된다? 능동문으로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이런 것도 힘들고 됐죠? 그래서 이 예문은 솔직히 많은데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모의고사 실제 나왔던 것들을 갖다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문을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못 바꾸는 예만 했잖아. 근데 사실은 능동문인데 피동문으로 못 바꾸는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예문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갖다 줄 겁니다. 알겠죠? 기본 개념만 우선은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됐죠? 이 정도? 자, 그럼 집에서 뭘 하고 있냐? 제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들을 쌓아가는데 계속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동문 있죠? 사동과 주동이 있는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거. 자, 바꾸는 방법에 전미사를 집어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뭐게 하다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 명칭. 그 다음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피동문을 만드는 전미사라든가 아니면 뭘 붙여야지 통사적 피동문을 만드는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중사동은 우리 문법상 괜찮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중피동은 사용하지 못한대. 그럼 이중피동의 예. 그 다음에 사동문에는 아까 무슨 사동, 무슨 사동이 있다고 했죠?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있는데 파생적 사동문은 중의성이 있을 때가 있대. 그러면 중의성이 발생하는 그 예문들. 그래서 직접과 간접사동 둘 다 해석이 되는 경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문 뭐뭐게 하다는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이 된대. 이런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늘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말이 빠르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암기할 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자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 답지도 다 집어넣었지만 이런 거 이런 예문들 연습 문제 싹 다 해보시고 뒤에 답지 있어요? 그리고 넘기면 칼라로 된 것도 이렇게 있다고 했죠? 칼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칼라로 된 거는 되게 설명이 딱 단순하게 탁탁탁 나오거든요. 요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동피동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그거 촬영하도록 할게요. 안녕!